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오스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을 제가 아마 마지막에 촬영을 했을 때가요. 9월 마지막 주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영상은 따로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좀 브리핑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중순부터 좀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 주가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이 랭라자의 FDA 승인 이런 재료를 가지고도 참, 네. 자, 그냥 차트를 이렇게 놓고만 봤을 때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계산해도 마이너스 4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하한가 그 이상. 지금 오스코텍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미 그동안에 많은 뉴스,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얘기, 다 아는 여기 대해서 구구절절 떠들면서 영상 길어지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이 자회사인 제노스코의 상장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급락 이후에는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자잘자잘한 이 단봉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요, 딱히, 이 캔들이 양봉이네, 음봉이네,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캔들 하나하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금의 상황은요. 이 시장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장 막판에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캔들상으로는 이렇게 양봉이기는 하지만 이게 일단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다거나 하는 등의 흐름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수가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부분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네. 내년 1월에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의 강세가 나오고요. 달러의 강세가 나오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환차익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지수는 무너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예요? 내국인들도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 어떤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고 악화되고 모두가 공포에 떠날 때, 이 밑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네. 제가 늘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급락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시장 분위기는요, 곧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오스코텍을 보시면은 이 주가가 엄청 빠졌죠?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45% 정도. 네. 이 정도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을, 굉장한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이 하락에서 빠져 나와야죠. 이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까지 그런 종목은 없었어요. 이 하락 추세 속에서도 꾸준히 반등과 눌림이 반복이 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서도요.
이 오스코텍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자, 먼저 이 오스코텍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준 게 뭐죠? 이 유한양행의 렉라자 FDA 승인입니다. 이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서요,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받는 마일스톤의 40%를 수령을 하죠. 그리고 이 40%의 마일스톤은 오스코텍하고 제노스코가 50대 50으로 나눠 가져요. 근데 지금 이 제노스코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자산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모 회사의 주가가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주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 자, 오스코텍의 주장이 뭐예요? 지금 이 제노스코가 상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요, 뭐 이 렉라자, 그러니까 레이저티닙의 어떠한 뭐 지분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오스코텍의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의 지분을 그 떼어내서 회사를 설립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쪼개기 상장이 그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노스코라고 하는 회사는요, 보스턴 현지에서 15년 이상 뚝심 있게 신약 연구 개발을 이어온 바이오텍이고, 그런 회사가 국내 주식시장이 상장을 하는 것일 뿐이다.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서 여기서 또 이 제2의, 제3의 레이저티닙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곧 오스코텍 가치 제고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지금 회사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뭔가 엄청난 악재가 떠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이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이 오스코텍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거다, 희석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거기 때문에요. 이 악재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재는 해소가 될 거고요. 주가는 이렇게나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이 나올 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반등이 나올 때를 노리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바닥을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어요. 이 주식에서 100%는 없다.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 100%가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 다 주식 부자가 됐을 거예요. 자, 하지만 100%는 없어도요, 확률이 높은 자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확률이 높은 자리를, 그 타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주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높은 자리, 이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린다는 거예요. 오스코텍과 관련한 뉴스, 이슈, 재료, 일정, 그리고 매매 타점, 대응 전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오스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래기판 관련주예요. 유래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래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래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홈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